사실 제일 큰 건 이거 배우면 현장 나갈 수 있어요. 가 정말 한 100에 60% 70%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래스를 배우면은 실제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지. 사실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노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 사실 현장은 저희의 일터여서 저희 수강생님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연습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좀 마감이나 현장 컨디션이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는 없지만,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저희 수강생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연습들을 많이 안 오세요. 연습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올라가면 그때는 뭐 자신이 사업을 시작해서 일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다른 팀의 뭐 막내로 아니면 저희 팀에서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또 이제 모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에 자기 역량이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아니요, 자격증은 없어도 되고요. 사실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 건 있어요. 도장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도색이 용이한 컬러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건축 쪽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습을 해라. 그러면 그럼 연습해서 자재 파는 거 아니냐? 자재도 안 사라 그래요. 우리는 자재 사람 말도 안 해. 그럼 뭘로 연습을 하냐? 페인트 가게에서 가장 싼 핸디코트라는 자재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오라 그래요. 벽은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너네가 우리한테 자재 비싼 거 쓰지 말아라. 우선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비싼 걸로 왜 연습을 하냐? 싼 거를 사와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그때 이 자재를 써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연습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예민한 얘기긴 한데 예민한 얘기인데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들어와서 연봉이 하루에 뭐 1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에 많게는 30만 원 벌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기술의 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마스터를 한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다면 내가 하루에 100만 원도 벌 수 있고 10만 원도 벌 수 있고 뭐 많게는 200만 원도 벌 수 있고, 뭐 이건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천을 버느냐? 버는 사람 당연히 많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벌 거고, 많이 못하면 덜 벌 거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뭐 이것만 배운다고 해서 몇 달 안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건 일말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약간의 측정돼 있는 금액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그 기본과 배우도가 있잖아요. 그거에 그러면 근데 평균? 근데 이게 주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최소,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시간당 수당, 최저 수당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조금 한다 그러면 몇 개월 했다 그러면 최고가 한 15만 원, 조공 정도. 그러면서 이제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 17, 뭐 28 이렇게 나가지만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건 본인의 역할이다. 지금 25에서 30만 원 사이 기술자로 쳤을 때. 그래서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에 팀장이라든 어디에 실장이라든 정말 이 작업에도 뭐 아트를 하는 부분이니까 아트적으로 추출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그건 자기 능력인 것 같아. 자기가 뭐 하루 일단 전 50만 원이에요, 전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꼭 필요로 하면 1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오겠죠. 무작정 무페이로 나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무페이로 누구를 시켜본 적도 없지만 간혹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열정 있으신 분. 사람마다 정말 이 사람의 열정을 보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그래? 무페이로? 난 땡큐지. 너 우리 현장 와서 일해. 그러면서 일도 안 가르쳐 주고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너 어차피 너 무페이로 이것도 다 배우는 거야. 뒷일부터 다 배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자의 몫이다라고 보면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사수를 만나면 무페이로 일하는 게 안 아까울 거고, 근데 이 사람한테 무페이로 내가 3개월 동안 일했는데 배운 거는 청소하는 거와 집 나르는 거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선택자의 몫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선택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일하면서 페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봤는데, 사실 무페이로 일을 하시고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해서 괜찮다고 하고 뛰어드는데, 이게 일의 강도나 또 일을 배우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만 배워도 오케이 하시는 분이 있고, 아 내가 한 달 지나면 마스터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무페이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배우고 싶고 한다고 한들 선택자의 마음이겠지만 무페이로 일한다고 얘기 꺼내는 것까지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자라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클래스를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남성분들하고는 약간의 미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색감을 보는 거나 이제 그냥 시멘트 미장 쪽
건설 미장 쪽이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아트라고 표현하는 부분의 미장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감이나 뭐 미감이나 좀 예쁜 걸 보는 눈 이런 게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많아서 이 유로 미장 쪽에서는 여성 대표님들이 많은 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자꾸 이런 말만 반복해서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자기 하는 거에 따라서 갈리거든요.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여자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업은 없으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와도 내가 정말 열정 있고 하면 힘이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제를 나르고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은 맞지만 할 수 없진 않다. 남자가 보는 여자 입장은 조금 틀린데 영역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체력의 차이는 분명히 나고 그리고 키의 차이도 분명히 나고 그거를 이겨내서 하는 여자분들도 있지만 많이는 없다. 근데 보면서 야, 쟤는 정말 대단하다. 또 현장 가면 꼭 우리 일이 아니지만 여자인데 막 벽돌을 몇 집씩 맞아. 날르고 저거는 정말 여자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젊은 여자분이 있고 뭐 타일도 마찬가지고 목수도 마찬가지고 요즘 많이 늘어나는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많이 늘어나는 그리고 생각의 차이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여자들이 무조건 다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못하는 영역도 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융합이 잘 돼서 서로 협업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서 다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남자가 부족한 부분은 여자분들이 채우고 여자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남자들이 채워서 충분히 이뤄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자가 배운다고 해서 이거 끝까지 못 살아남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유럽 미장 업계 쪽에서는 남자 비율, 여자 비율이 조금 잘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원이나 이런 요청도 잘 협업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여성분들이 해야 될 일에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여성 작업자분들도 많고 또 힘을 써야 되고 뭐 이런 물량을 많이 쳐야 되는 일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일에는 또 남성분들이 이 업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협업을 잘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데모도 3년을 해야 이 기공의 연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모도가 말 그대로 그냥 청소하고 힘쓰고 뭐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안 가르쳐줘. 옛날에는 자기 기술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에 기술을 오히려 돈만 주면 가르쳐줘. 근데 돈만 주면 가르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기대면 안 된다. 내가 교육을 얼마든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 교육을 받고 내 걸로 만들려면 연습을 해야 돼. 남들이 누가 봐도 25만 원짜리를 내가 25만 원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을 몇 년 안에 갈 것이냐, 6개월 갈 것이냐, 1년까지 갈 것이냐.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35만 원을 받네. 그럼 내가 저 3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럼 더 노력해야지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혼자서 노력이 안 되니까 교육도 더 받고 투자를 하고 내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더 올라가고 싶다면 더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 금액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 25만 원 받고 싶어. 불러야지. 요즘 한 1년 했는데 저 25만 원 받아요. 그래서 불렀어. 근데 25만 원에 값어치를 못하면 하루 25만 원은 벌 수 있지만 2번은 안 쓴다. 근데 25만 원 주고 불렀는데 너무 일을 잘해. 그럼 돈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값어치는 자기가 키우는 시대가 왔어요. 노력하면 안 될 거는 없고 사실 이 업계에서는 조금 존버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에 그렇지만 그래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잡을 만큼의 뭔가 있으려면 사실 노력이 다가 아닐까. 서로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현장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현장은 더더욱. 그래서 이걸 배우러 온 사람들은 시간 때워서 뭐 어느 정도 되면 돈 주겠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를 필요로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일용직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용직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용직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지원식으로 바빠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누군가는 하루 종일 불고 있어 한 달 내내. 현장에는 딱 그거예요. 내가 벽을 발랐을 때 5분 안에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어야 돼. 이 조그만 벽을 바르고 딱 옆에서 봤을 때 이쁘네 이 소리가 나와야 현장은 통하는 거지. 이만한 벽을 발라놓고 그 다음날 되면 색깔이 이쁘게 나오겠지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은 그런데 정글이라고 보면 그냥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내가 어설프게 해갖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보면 현장 일을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개인 클라이언트들만 상대하는 대표들이 개중에 몇 있어요. 잘 나가는 업체들도 있지만 걔네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업체 일을 못하니까. 업체는 단번에 아니까 이 사람들의 실력을. 근데 기본 소비자들은 자기보다 잘하면 하루만 배워도 그 소비자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판단해야 되고 내가 정말 잘해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해갖고 그냥 뭐 소비자들만 상대해서 해야지 오래는 못 간다. 분명히 소문은 나. 이 업계가 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NS 너무 믿지 마라. 이상한 광고 너무 많아요 요즘. 있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구할 수 있죠.
요즘은 좀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음 카페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SNS도 그렇고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어서 사실 이게 SNS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나를 좀 잘 알릴 수 있는 거 SNS나 이런 커뮤니티에 자신을 많이 어필하면 그거를 보고 또 일을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사실 이론직으로 뛰는 이런 일들은 좀 요즘은 많이 구하기가 그래도 쉬워졌죠. 그런 루트들은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교육만 받아서는 쉽지 않다.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교육을 받았어. 근데 나는 현장에서 한번 가서 밀어붙이고 싶은 깨지든 말든 자신감이 있어. 그럼 한번 나가보는 거고. 그걸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공간들은 많다. 인테리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많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제 어쩔 때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런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딱 봐서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한 10분 보면 알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를 받으려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딱 봤을 때 실력이 아니다. 그럼 난 대놓고 얘기하고 보내. 나는 보내.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막 이걸 이 사람이 질질 끌어서 하루를 채우고 보내진 않아. 그렇게 어차피 내 현장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뭐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그런 데는 저 25만 원 받는데요. 그럼 오세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 뭐 나는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그게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대놓고 얘기를 해. 너는 이 정도 금액이다. 하려면 하고 안 하면 가라. 그러면 그 돈 받고 하든지 아니면 가든지. 근데 대부분은 인정하고 그냥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채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난 또 더 챙겨줘. 그래도 왔으니까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실력이 너무 들통이 나버리면 무한하잖아. 근데 반박을 못 하거든.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만큼의 대가는 해줘요. 막 보내진 않아. 근데 기분 나빠서 가는 놈은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은 있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제가 죄송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 배우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래라. 그러고 배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챙겨주려고 해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딜 가서도 그럴 거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많다. 내가 조금 자신감만 있으면. 근데 실력을 키울 수는 없다. 실력을 키우는 건 한업체 들어가서 주울동 활동 그냥 열심히 밑바닥부터 배워서 올라가는 거.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보면 이 시장은 20대부터 50대, 60대 아줌마들끼리 있어요. 뭐 60대 아줌마들도 솔직히 그 사람들은 경력이 있으니까 솔직히 요즘 40 넘어가고 30대 넘어가고 한 직장에 퇴사를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면 갈 데가 없어. 알바밖에. 뭐 공장이나 쿠팡이나 뭐 이런 단순 알바, 뭐 시간만 때우는데 뭐 단순 노동 그런 건데 이 기술을 배워놓으면 60대도 25만 원씩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아줌마들이 많아. 60 넘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많아. 이 유럽 미장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페인트는 역사가 오래됐잖아.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근데 유럽 미장은 역사 이제 뭐 한 5, 6년, 7년 됐는데 뭐 많아야 50대, 60대는 못 본 것 같아. 근데 대부분 교육 위주로 있으신 분들은 50대, 40대 뭐 이 정도 여자분들은 다 교육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와서 그 정도 라인을 유지하고 갔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다니는 여성분들은 20, 30대가 주인 것 같아. 40대도 아직 잘 못 본 것 같고 40대들은 교육으로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른 아트적인 걸 하다가 이것까지 겸업하는 그 정도인 것 같아. 관련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면 나이가 조금 있으셔도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체력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관련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늦지 않았지만 아예 다른 직종에 있으시다가 한 40, 50대에 시작하려고 하시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커트!